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날이 다음 달 초순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최종 변론을 끝내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탄핵을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여론몰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집회에 참가하는 정치인들의 수도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광비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도 어김없이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모였는지 오늘 집회 상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양쪽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면 먼저 촛불 집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로 16번째를 맞았는데요. 오후 4시 30분부터 본 행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전국 100여 곳에서 집회가 일제히 열렸는데 현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자유 발언, 또 각종 공연, 퍼포먼스 등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 7시 30분부터는 시민들의 행진이 이어지는데요. 행진 코스도 청와대를 포위한다는 뜻에서 청운동, 효자동길, 또 삼청동길 이렇게 행진을 하고요. 또 네. 탄핵을 촉구한다는 뜻에서 헌법재판소 앞에도 들릴 예정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재벌 총수의 구속을 촉구한다는 뜻에서 대기업 사옥들이 모여있는 종로도 행진을 할 계획인데요. 앞서서 오늘 오후 1시에는 방송인 김재동 씨의 사회로 시민 대토론회가 장충체육관에서 또 열리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탄핵 반대 집회도 꽤 큰 규모로 열렸는데요. 네. 오후 2시 대한문 앞에서 13차 태극기 집회가 열렸습니다. 별도로 경찰이 인원을 추산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주최 측에 따르면 오후 4시 기준으로만 250만 명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고영태와 즉 간접적 이해로 연결된 세력들이 주도한 국가 반란 사태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이를 위해서 사직생의 각오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직후라서 좀 더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목소리도 나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탄핵 찬성 측에서는요. 예. 이 부회장의 구속에 대해서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다. 이제 단죄의 문지방을 넘어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막 통과를 했기 때문에 예. 문을 넘어선 것 이상으로 철저한 단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 쪽에서도 목소리가 컸는데 국내 총생산 GDP 20%를 담당하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한 데 대해서 어떻게든 박근혜 대통령을 올가 넣으려는 야욕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예. 대통령 측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평호 변호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삼성이 없을 경우에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 총수를 이재용 부회장을 어떤 구속영장도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죄도 숨기면서 구속을 하느냐 이러면서 뭔가 은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너무 이렇게 가혹하게 구속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이재용 부회장이 도주할 것도 아니고 증거 인멸할 것도 아닌데 이렇게 구속시킨 것은 너무 좀 가혹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계속 현장 화면으로 탄핵 찬성 집회 그리고 반대 집회 화면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네. 이 화면에서 간간히 정치인들의 모습도 꽤 많이 비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좀 참여를 했나요? 일단은 꽤 많은 정치인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 같은 경우도 예정했던 시간보다 좀 길어지는 것 같긴 한데요. 애초부터 오후 2시부터 이제 행사가 시작이 될 때부터 꽤 많은 정치인들이 모습을 좀 드러냈습니다. 네. 일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길이 24일로 잡히면서 정치인들이 장외 어떤 힘겨루기가 펼쳐졌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여야 모두 각자의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막판 총력전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탄핵 반대하는 쪽 태극기 집회 쪽에서는 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꽤 많이 참석을 했는데 김진태 의원, 조원진 의원, 윤상현 의원 그동안 계속 참석해왔던 의원들이 이번에도 참석을 했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도 그렇고 소석구 변호사 같은 경우도 태극기로 망토를 만들어서 입고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들도 집회에 꽤 참석을 했는데 서울 청계광장 쪽에서 또 별도의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는데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참석을 했고 이인재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꾸준히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대로 또 탄핵 찬성 집회 쪽에서도 야권 주자들, 대권 주자들도 꽤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로 나오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라든지 예.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 광화문 촛불 집회에 참석을 했고요. 또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호남 방문 일정이 있었는데 전주 촛불 집회에 참석해서 탄핵 인용을 좀 촉구했고 각 정당, 야당의 대표들도
함께 지금 탄핵 찬성 집회 광화문에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 헌재 탄핵 결정이 지금 코앞으로 다가왔다 보니 이렇게 정치인들의 집회 참여가 부적절하다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야가 보시다시피 지금 탄핵 반대 찬성 집회 이렇게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양측 모두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라는 게 법리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해야 할 텐데 만약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러면 불복운동으로 번지는 사회 혼란으로 번질 수 있다. 예. 이런 우려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앞서서 지난 13일이었는데 여야 이제 원내대표 사당의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결과에 승복한다 이렇게 구두로 합의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워낙에 이제 우리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뭐 정치인들이 약속한 거 뭐 어차피 또 얼마든지 자기 입장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일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딱 내려지면 뭐 그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겠지만 정치적인 승복이 이루어지긴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이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당장 일부 뭐 대선 주자들 같은 경우는 뭐 탄핵 심판 승복 약속한 것 헌재의 부당한 결론에 기회를 주는 것이다. 오히려 승복하겠다고 하면 그래 마음대로 판단할 수도 있겠다. 조금은 좀 여론이나 어떤 법리 이런 것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그냥 개인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예. 있다. 이렇게 주장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결정을 불복할 듯도 시사를 했기 때문에 정치 대선 주자까지도 그런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예. 헌재 탄핵 심판이 좀 가까워올수록 정치인들이 거리로 나서서 이렇게 특정 어떤 의견을 좀 동조하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에 최종 변론기를 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적어도 3월 초 정도에는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지금까지는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변수 같은 게 아직 남아 있나요? 변수가 사실상은 뭐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헌법재판소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겠다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일단은 앞서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 24일 이후에 더 이상 변론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의견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론은 24일 날 다 끝내겠다 이런 뜻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보통 2주 후에 선고기일을 잡기 때문에 선고일이 2주 뒤라면 말씀하신 대로 3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3월 초 이정미 재판관이 이제 퇴임하기 전인 3월 초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3월 10일쯤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통상 헌법재판소가 주요 이제 선고를 내리는 날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목요일 날 내리기 때문에 뭐 9일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 9일이나 10일, 3월 9일이나 10일쯤이 가능한 날짜로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사이 이제 남은 건 두 번의 이제 증인 신문이 남아 있는데 특히 이제 국정농단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최순실 씨의 마지막 증인 신문이 남아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어떤 뭐 입장을 밝히느냐도 변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최종 변론 기일이 정해졌기 때문에 탄핵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도 이제 관심입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후 변론에 나오겠다 이렇게 되면은 날짜를 혹시라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또 의견을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변론기일 이후에 잡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앞서서 다 설명을 드렸지만 헌법재판소가 그날은 어쨌든 결론을 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크게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더 우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헌재 선고와는 별개로 지금 특별 수사 특검의 특검이죠. 수사 기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전 수석의 수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대통령 대면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은 기간 조금 짧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수사 마무리 잘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감이 큽니다. 일단 60일 동안 특검이 굉장한 성과를 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앞서서도 어렵다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구속을 시켰고요.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구속을 시켰고요. 조윤선 전 장관 뭐 여러 최경희 이대 총장, 전 이대 총장까지도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삼성을 제외한 다른 재벌 대기업 SK라든지 롯데에 대한 수사도 남아 있는데 아직 손도 못 댄 상황입니다. 네.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가 무엇보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대면 조사 일정도 아직까지 시작을 못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미루다가는 뭐 조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결론을 낼까 촉박한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일단은 대면 조사는 응하겠다라는 게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밝힐 뿐이지 뒤로는 계속해서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좀 촉박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강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